안녕하세요. 자, 오늘 선생님 여기 보이죠? 김포의 걸포중앙공원으로 왔습니다. 어느 반 학생이 여기 가깝고 좋다고 해서 한번 와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업 내용은 심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2주차에 벌써 3회차 세 번째 운동입니다. 이제 시간이 늘어났어요. 2분 30초에서 2분으로 늘어났습니다. 2분을 5번 5세트 10분 동안 뛰고 나머지는 불완전한 휴식. 오늘도 여기 김포 걸포 중앙공원에서 선생님 처음으로 같이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뛰어보겠습니다. 화이팅! 5분간 걸어보겠습니다. 힘차게 걸으면서 몸을 풀어보도록 하죠. 오늘은 심장과 혈관, 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보내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리고 혈액은 에너지와 산소를 담고 있죠.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심장은 적당한 수준의 운동을 해야지만 능력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2분간 달리기를 하고 2분간 걷기를 5번 반복합니다. 총 운동 시간은 28분이며 그중 달리기는 10분입니다. 이전 트레이닝보다 달리기 시간이 30초 늘어났지만 너무 무리해서 달리지만 않는다면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은 심장의 동맥에는 노폐물이 쌓여갑니다. 이럴 때는 정기적인 달리기 운동으로 심박수를 높여서 운동해서 이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달리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달리기는 일주일에 3번이 가장 적당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런데이도 일주일에 3번 달리는 것을 기준으로 트레이닝 코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기적인 달리기로 심장이 튼튼해지면 심장이 한 번 뛸 때 보내는 혈액의 양이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심장은 적은 박동수로도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휴식을 할 때 맥박은 내려가게 되며 심박수도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여러분이 런데이 프로그램을 따라 1개월 정도 꾸준하게 달리기를 하면 심장이 내뿜는 혈액의 양이 최고 40%까지 늘어납니다. 그래서 각종 성인병, 그 중에서도 혈관과 관련된 병들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스포츠 심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 심장은 보통 일반인보다 좌심실 용적이 커지거나 좌심실 벽 두께가 두꺼워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병적으로 비대해진 것이 아니라 기능적으로 효율적인 심장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심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심장의 맥박이 느린, 비교적 느린 섬액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에서처럼 스포츠 심장은 좌심실의 용적, 크기가 커진 반면 병적으로 비대해진 심비대증을 가진 사람의 심장은 좌심실과 우심방을 나누는 가운데 벽, 심장 중벽만 두꺼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도 근육이라고 했죠. 심장은 스스로 수축과 이완을 할 수 있는 고유 근육이라고 해서 심근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첫 번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일정한 페이스를 유지하세요. 오늘 달리기 5번이 모두 같은 페이스가 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이유와 목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힘차게 달려봅시다. 런데이 트레이너가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설정이 우리가 운동하는데 중요한데 목표 설정은 어떤 원리로 해야 하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분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바람처럼 달리세요. (30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고고고.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심장의 수준을 측정하는 기준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물론 의학적 검진을 통해서 심장의 건강 상태를 측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 같이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은 심박수를 측정해서 운동 강도를 조절하고 심장의 상태를 측정합니다. 이처럼 달리기 운동에서 심박수는 아주 중요한 운동의 지표입니다. 심박수는 1분 동안 심장이 몇 번의 펌프질을 하느냐를 말합니다. 대부분의 운동들은 심박수를 바탕으로 운동의 부하를 검사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심박수, 1회 박출량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심박출량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박출량은 1분간 심장에서 펌프질해서 낸 혈액의 양을 말합니다. 그래서 심박출량은 심박수 곱하기 1회 박출량이 심박출량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목과 허리를 바르게 펴고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하세요. 앞으로 남은 코스들이 막막하고 걱정되시나요? 이미 여러분들은 지금까지도 어려운 코스를 충분히 잘 해내셨습니다. 용기를 가지고 끝까지 완주해봅시다. 운동을
하기 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보통 동일한 심박출량을 감당하기 위해서 1회박 출량이 아닌 심박수, 심장을 많이 뛰어서 펌프질을 해서 그 혈액의 양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운동을 꾸준히 해서 훈련이 된 사람들은 심박수를 낮춰서 적은 심박수로도 에너지 소모량을 줄이고 1회박 출량, 한 번의 펌프질로 많은 양의 혈액을 뿜어서 그 동일한 심박 출량을 감당하게 합니다. 을 줍니다. 이제 30초 남았습니다. 잠시 후면 휴식이 기다립니다. 잠시 후 천천히 걷기를 시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는 산소가 필요하며 산소를 운반하는 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그리고 이런 혈액을 온몸으로 밀어내는 것이 바로 심장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가 높아지면 더 많은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산소가 필요하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심장을 튼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심박수를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심장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고 심장이 튼튼해지면 삶의 모든 부분에서 더 나아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정한 운동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수단이 바로 심박수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할 때 심박수를 체크하면서 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자신에게 맞는 적정한 운동 강도를 설정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이 심박수입니다. 우리가 심박수를 활용해서 자신의 운동 강도를 설정할 것인데 우리는 이제 앞으로 나올 최대 심박수,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 그리고 여유 심박수를 활용해서 최종 목표 심박수, 적정 심박수를 구할 것입니다. 잠시 후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좀 전에 적정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달리시면 효과가 매우 좋다고 이야기했었죠? 그렇다면 자신에게 적정한 심박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공식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먼저 220에서 자신의 나이를 빼면 최대 심박수가 나옵니다. 최대 심박수란 1분간 뛸 수 있는 최대 심박수라는 것입니다. 사실 최대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적정 심박수를 알아야 합니다. 최대 심박수의 70% 정도가 바로 적정 심박수입니다. 이 적정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운동을 하면 최대의 운동 효율이 나오고 심장을 튼튼하게 훈련시킬 수 있습니다. 같은 연령의 사람이라도 적정 심박수는 약간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공식을 따르면 일반적인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공식이라는 것을 활용할 것입니다. 카보넨 공식은 여유 심박수를 활용하는 공식인데, 여유 심박수란 먼저 최대 심박수, 즉 220 빼기 나이가 최대 심박수죠. 거기서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를 뺀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카보넨 공식을 활용한 운동 강도 설정은 여유 심박수 곱하기 운동 강도 플러스 안정시 심박수가 자신의 적정한 운동 강도인 목표 심박수가 되는 것입니다. 됩니다. 카보넨 공식으로 활용한 자신의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인데, 선생님의 목표 심박수를 구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의 목표 심박수를 구하는 공식은 최대 심박수 191이 나왔고요. 거기서 마이너스 안정시 심박수를 이 웨어러블 기기로 측정했을 때 안정시 62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62,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곱하기 운동 강도 설정을 60%로 잡았을 때는 0.6을 곱해줍니다. 0.6 곱하고 플러스 다시 안정시 심박수 62를 더해줍니다. 그러면 최종 목표 심박수인 139가 나옵니다. 집에 틀어박혀서 TV를 보고 있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 달리고 있는 여러분을 생각해보세요. 이 트레이닝을 끝까지 마친다면 여러분은 수천만, 수억 명의 사람보다 더 앞서 나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집중하세요. 잠시 후 걷기를 시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운동 중에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는 각종 기기가 있다면 좋겠지만 없어도 충분히 심박수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으로 손목의 동맥을 찾아서 15초간 맥박을 관찰하고 여기서 4를 곱하면 됩니다. 맥박을 체크할 때는 엄지손가락보다는 검지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엄지손가락 자체에도 맥박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된 맥박을 체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선생님과 같이 15초 동안 자신의 심박수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준비. 지금까지 많이 배웠어요. 근육에 피로물질을 젖산이라고 하는데, 이 피로물질이 젖산이 많이 쌓이면 우리 근육통이나 근육 경련이 많이 일어난다 했죠. 근데 운동 강도가 늘어날수록 혈중의 젖산 농도가 증가되다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되는 시점이 있는데, 그런 시점에서의 운동 강도를 젖산 역시점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는 오늘의 마지막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자, 이제 2분간 가볍게 달려주세요. 드디어 마지막 달리기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승자가 될 것입니다. 힘내세요. 끝까지 달려보는 겁니다.
남았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힘내세요. 힘내세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초 남았습니다. 힘내세요. 고고고! 잠시 후 마무리 걷기를 시작합니다. 이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분간 가볍게 걸어주세요. 손가락으로 심박수를 체크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가급적이면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구매해서 측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달리기가 익숙해진 사람들은 자신에게 맞는 적정 강도의 운동 수준을 알기 때문에 심박수를 측정하는 것이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초보자라면 자신에게 적정한 운동 강도, 즉 페이스나 거리, 시간 등을 알기 위해 심박수를 측정하면 좋습니다. 심장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것이 바로 혈관입니다. 달리기를 통해 심장이 튼튼해지면 혈관에 많은 혈액이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혈액이 이동하면 혈관을 막고 있던 노폐물들이 서서히 제거됩니다. 노폐물이 제거되면 더 많은 혈액이 공급되고 에너지와 산소를 전달하는 효율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운동 효과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평상시 생활에서도 활력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심장이 혈액을 더 많이 밀어내면 혈관이 청소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세혈관의 숫자도 늘어납니다. 몸 안에 모세혈관이 많으면 신체 구석구석까지 혈액이 잘 공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노폐물도 잘 처리됩니다. 또 더 많은 혈액이 세포에 전달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의 순환이 빨라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상적으로 체중이 돌아오게 됩니다. 심장은 달리기를 하는 사람에게는 자동차의 엔진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장은 우리의 신체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이기도 합니다. 또한 심장은 훈련을 통해서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산소 운동, 특히 달리기는 심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가장 좋은 운동입니다. 앞으로 런데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이 튼튼해지고 체중 조절이 됨과 동시에 더 활력 넘치는 여러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트레이닝을 진행하다가 일주일 정도 달리기를 못하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조건 운동에 처음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일주일 정도 운동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마지막 운동을 포함해서 3회 분량의 앞부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만약 2주 이상 운동을 하지 못한 분이라면 6회 정도 앞쪽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3주 이상 운동을 하지 못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트레이닝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오늘 트레이닝을 끝내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오늘은 심장과 혈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심장을 강하게 하는 데는 달리기만한 운동이 없습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면 여러분의 몸 구석구석까지 건강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피로를 덜 느끼게 되고 삶이 더 활기차게 변하게 됩니다.
심장이 튼튼해지려면 일정한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심박수를 체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약 15초간 직접 심박수를 재고 4를 곱하거나 심박 측정이 가능한 기기를 사용하면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적정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달리는 것입니다. 너무 무리하게 달리거나 너무 편하게 달려서도 안 됩니다. 자, 다음 트레이닝에서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음식은 우리가 달리기를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 수 있고 먹어야 달릴 수 있죠. 음식은 달리기를 위한 에너지 외에도 체중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체중에 민감하신 분은 다음 트레이닝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트레이닝도 많이 기대해. 자, 오늘 이렇게 선생님 2주차의 세 번째 차시 러닝 잘 마쳤습니다. 자, 여기는 벚꽃이 좀 예쁘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번 시간에 비해서 뛸 때 30초밖에 안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인내심 갖고 끝까지 해봅시다. 알겠죠? 이제 10분만 뛰더라도 이렇게 금방 땀이 나고 있어요. 이제 점점 더워지니까 엄청 더워지기 전에 체력 많이 끌어올려서 여름 때쯤은 30분 동안 안 쉬고 뛸 수 있는 우리 불로중학교 1학년 친구들이 모두 그런 체력이 길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진짜 중요한 수업 내용이었어요. 유산소 운동, 오래 달리기가 심장에 어떻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심장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오랫동안 기억해서 자신의 운동 강도 설정에 한번 나중에도 어떤 운동을 하든지 적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온라인 체육 수업 때까지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봅시다. 화이팅!